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월 중순 60만 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이후 41일 만에 10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이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정동식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자, 수치상으로 보면요. 완만한 감소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영유아 사망자도 걱정입니다. 네. 정점은 지났다 이렇게 봐도 될런지요? 부산의 경우에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17일 날에 4만 명대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2만, 1만 명, 그리고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1만 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2월 달 상황까지 비슷한 상황으로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개 보면 화요일 날 확진자 수가 좀 올라갔다가 수목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수치가 감소하는데 최근에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봐도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가 보통은 확진자 수가 정점을 이루고 나면 1, 2주 지나면 정점을 이루는데 지난주가 상당히 위중증 환자 수가 많이 생겼고 예. 지금도 100명 정도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91.9%로 아주 높게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 수치도 아마 곧 감소하는 추세로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걱정했던 것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인데 네. 그것도 역시 줄어들 것이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이고요. 네. 부산도 거의 90만 명,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국민 30%가 지금 걸렸다가 이제 낫는 건데 후유증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입맛이 없다 또는 네. 피로감이 있다, 네, 잔기침이 맞습니다. 계속 나온다.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위에 워낙 확진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WHO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후유증을 이 코로나 걸린 이후에도 2개월 이상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예. 롱 코비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개 우리나라 국내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기침, 가래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기도 하고 예. 말씀하셨던 것은 미각이라든지 후각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탈모 현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예. 피부가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특히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좀 많이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악화되면은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또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달까지 되는지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 증상이 전에라도. 있다면 가서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방역 수칙 잘 지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스크도 잘 예. 쓰고요.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방역이 철저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미크론 대유행 전에는 확진되었던 기확진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확진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또 확진될 가능성이 많았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는 오미크론은 워낙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가정 내에서 우리가 마스크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전파가 되다 보니까 특히 백신을 접종을 했어도 백신 회피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중증 예방은 되지만 회피가 안 되면서 확진자가 생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는 부분의 접근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네. 시스템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검사 수가 아주 많은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으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방역을 너무 정부가 못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네. 다각적인 이유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감염이 되지 않은 분들 네.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나았다가 이제 끝난 게 아니냐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감염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무증상 감염으로 그냥 모르고 넘어간 분들도 있는데 예. 또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감염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은 감염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런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요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바이러스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환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만큼 적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또 감염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번에 사스코브2라고 이
코로나19를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감기를 일으키는 것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심하게 앓았던 분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앓았던 분은 또 면역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 양이 많이 흡입이 되거나 또 면역에 따라서 이런 감염들이 차이가 조금 날 수가 본인의 있죠. 면역 체계와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예, 있다는 그럴 거네요.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걸리면 다행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코로나 유행이 확연히 감소를 하면 네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방역 지침은 모두 해제를 할 수 있다, 네네네. 검토를 할 수 네네, 있다는 맞습니다. 내용을 밝혔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아셔야 되는 것은 결국은 차단이나 봉쇄 이런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단 지금 중국의 상하이 같으면 인구가 2,600만 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봉쇄를 하고 많은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매일 하루에 8,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위드 코로나, 즉 이 백신 면역뿐만이 아니라 자연 면역을 통해서 예. 이렇게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치사율을 낮춰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지금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감소세로 가고 있고 위중증 수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감소하고 있고 부산도 아마 곧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2주 후에는 이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거나 또는 이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사율과 위중증만 낮다면 숫자가 뭐 좀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예, 가능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 풍토병 네. 수준의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제 사망률은 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대유행에서 풍토병으로 간다는 거는요. 결국 엔데믹으로 간다는 예. 건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관리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독감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사율이 가장 낮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누적 치사율이 한 0.12% 되고 있거든요. 예. 0.12%면 거의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거의 10배가 되는 1.2%로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은 0.79%고 일본 같은 경우도 0.44%도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치사율을 낮게 유지될 정도로 이 뛰어난 이제 의료 시스템과 그리고 방역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뜻하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는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접종률이 거의 86.7%에 3차 접종률도 63.9%를 이루고 예. 있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중증으로 많이 이행되는 고위험군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은 거의 90%입니다. 89.71%로 아주 거의 다 높습니다. 맞았죠. 예. 네네.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예. 될 정도로 접종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치사율의 높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뛰어난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방역 시스템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풍토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예. 나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역 수칙 이행 실행력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좀 맞습니다. 마스크도 훌훌 벗는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동아대병원 정덕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